구독자 알레장드로 CH님께서 역사 컨텐츠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조선시대 절대 고수들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옛날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초절정 집중할 수 있는 시대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처럼 할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지금 시대는 무엇을 잘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선의 절대 고수들을 찾아서 선택!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출발! 시각장애인 점술가 홍계관,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내는 시각장애인 점술가, 폭군 연산군도 놀란 귀신같은 점괘 신통력으로 이름을 떨친 점술가입니다. 어느 날 사주를 보려고 점술가 홍계관을 찾은 한 선비가 있었는데 홍계관은 다음과 같은 점괘를 알려줍니다. 선비님, 장차 부와 명성을 거머쥘 운명을 가졌소. 단 장차 사람을 죽일 운명도 보인다오. 집으로 돌아가면 참을 인자를 써서 곳곳에 붙여두시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한 선비는 아내가 상투를 튼 외간 남자와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들던 선비는 이때 눈에 띈 참을인자를 보았지만 화를 누르지 못하고 안방으로 향하던 중 다시 보게 된 참을인자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마주친 참을인자를 보며 홍계관의 점괘가 떠올라 멈춘 선비는 저 상투를 튼 놈이 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 옆에 잠들어 있었던 외간 남자의 정체는 바로 처제였습니다. 처제의 뒷모습을 외간 남자로 오해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뻔한 것입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는 말이 이 일화에서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계관과 연산군에 대한 일화도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점술가 홍계관의 명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연산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책 종류까지 마치고 1차 관문을 통과한 홍계관에게 두 번째 관문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거뜬히 통과한 홍계관, 3차 관문으로 이번에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자 세 번째 역시 거침없이 통과합니다. 연산군은 그렇다면 쥐가 몇 마리 있느냐 라고 묻자 점술가 홍계관은 4마리입니다 라고 하자 연산군은 틀렸다, 나를 농락한 홍계관을 사형에 처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다 죽여? 어쨌든 죽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 홍계관은 항변을 합니다. 저 쥐는 암컷인데 뱃속에 새끼 3마리 있으니 총 4마리가 정답입니다. 사형에 처하라 명한 뒤 상자를 열고 쥐 배를 갈라보니 새끼쥐 3마리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아차, 내가 뱃속에 있는 새끼쥐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며 당장 홍계관의 사형을 멈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또 멈춰? 어쨌든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나 목숨을 잃은 점술가 홍계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차 하다가 홍계관이 세상을 떠났고 해서 아차산이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국가적 중대사와 지방 대소사를 기록한 책 잠록에 수록된 일화입니다. 조선시대 괴짜 책장수 판매율 1위, 영업계의 절대 지존 조신선. 조선시대 영업의 달인 비법. 첫 번째, 독특한 외모로 고객을 사로잡아라. 두 번째, 남다른 판매 전략을 구사해라. 조신선은 장사하는 내내 동해번쩍 서해번쩍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영업으로 책을 지게에 지거나 나귀에 실지 않고 가슴품이나 소매에 숨긴 채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조신선이 품속에서 책을 꺼내면 80에서 100권의 책이 방을 가득 채울 정도였으니 손님이 어떤 책을 찾던 조신선에게 없는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파는 책의 도인이 되어라. 뜻풀이를 한 사람, 편찬 의도, 내용까지 책에 관한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였으며 책을 팔면 곧바로 주막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정약용의 조신선전 연구에 의하면 괴짜 책장수 조신선의 신상은 일체 비밀이었으며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던 조신선의 나이로 조신선 장수의 비밀은 붉은 수염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책장수 조신선이 밥 먹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데, 밥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밥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들과 다르게 살았던 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 때문인 듯하며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천하의 책이란 책은 모두 내 책이지요. 책을 아는 천하 사람들 중에서 나만큼 책에 대해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천하의 책이 없어진다면 나도 더 이상 달리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천하의 책을 가지고 내게 명령하여 나로 하여금 천하의 책을 모두 알리라고 한 것이지요. 어느 날 한양 땅을 떠날 거라고 하직 인사를 전하고 그가 사라진 얼마 뒤 조선이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책 속에서 발견된 선대 임금 선조와 인조에 대한 모독적인 내용이었는데, 후대 임금인 영조는 선조를 욕되게 했으니 노발대발하며 책과 관련된 최고 고위직 양반들을 모두 귀양분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자식들까지 의금부에 가둬두거나 모진 고문을 실시했으며 철저한 탐문 수사를 통해 문제의 서적을 몽땅 불태워 없앨 정도였으니 극한 고문을 받았던 조선의 책장수들. 사건이 잠잠해진 1년 뒤 한양에 다시 나타난 괴짜 책장수 조신선. 조신선은 일찌감치 문제의 책을 접한 후 눈치껏 주랭랑친 듯 보입니다. 책장수 조신선은 책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듯 싶습니다. 평생 책밖에 몰랐던 조신선, 그의 인생을 기렸던 한 시인의 글입니다. 세상에 신선이 없다, 그 누가 말하는가. 삼신산 신선과는 동무삼아 다닌다네. 책 팔아 술에 취해 마음껏 배부르고 전우치와 장생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고 멍청한 내 눈앞에서 달리는 걸 보지 못하는가. 일본이 열광했던 천재 괴짜 화가 김명국. 그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호를 취용이라 했습니다. 생계형 화가였지만 불꽃 같은 예술혼을 불태웠던 김명국에게 술이란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예술 세계를 생각했던 당대 평론가 남태응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명국은 그림의 귀신이다. 미친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어진 법도 밖으로 뛰쳐나갔으니 포치와 화법 어느 것 하나 천기 아님이 없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백발백중 점술가 유은태. 미스테리 살인사건의 진범까지 찾아낸 용한 점술가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점괘, 백발백중 용한 시각장애인 점술가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술가는 왕실 가족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까지 담당했으며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낼 정도였습니다. 또한 점술 능력이 뛰어나면 귀룡화복을 점치는 명과학에서 관직 부여까지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시각장애인 점술가는 상당수 존재했는데 그 이유는 직접 본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적어서 뛰어난 직관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가 유별했던 시절에 시각장애인 점술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유리했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은태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 점술을 맹신하지 마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나라에 충성하시오. 신의를 지키시오. 조선시대 영어방 조신선에 대해서 뭔가 더 재미있는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이 조선시대에는 뭐 이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